야, X발아, 내가 네 새끼냐? 이 X발 왜 아무한테나 반말짓거리야? 야, 안경 벗어봐. 아쿠마를 보았다.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낙 좋은 영화긴 한데 의외로 안 본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제도 이거 운동하면서 사실 소리만 좀 들었거든요. 조금 보기도 하고 이제 운동하면서 소리 틀어놓고 음악 대신 이렇게 오늘 해야 되니까. 소문이 너무 자자해서 안 본 사람 꽤 많아. 근데 심각할 정도로 잔인한 장면은 한 3씬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3씬 정도. 이거 한우냐 스포일러. 한우냐는 스포일러가 아니고요. 야, 이거 한우냐? 니들이 무슨 소녀시대야? 아무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 영화를 시작하면은 잠깐만 출연진 좀 띄워놓고 하는 게 낫겠지? 일단 김지훈 감독 작품이에요. 김지훈 감독은 워낙 좋은 감독이라 워낙 명작도 많이 만드셨고, 놈놈놈, 장화홍련, 악마를 보았다, 달콤한 인생, 그 다음에 일랑. 잘 못 만든 영화를 찾기가 더 힘든 명작을 정말 많이 만든 영화 감독님이시고, 아마 우리나라 감독님들 중에 액션 탑2로 봐야 되지 않을까? 류승환 감독하고 김지훈 감독 탑2로 봐야 되겠는데, 액션 영화. 조용한 가족으로 데뷔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거미집 하셨어? 나 안 봤는데 그거 봐야겠다. 아무튼 참 좋은 감독님이시죠. 저도 되게 좋아하는 감독님이고, 제가 악마를 보았다 하고 달콤한 인생 영화 좋아하거든요. 전 좀 이렇게 약간 이야기가 있는 영화를 좀 좋아해서. 아무튼 처음 영화를 시작하면 이병헌 배우의 약혼녀, 여기 오산하 배우입니다. 좀 아쉽게도 이 이후로 딱히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쉽죠. 이병헌 배우는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아마도 이병헌 배우 그 김수현이 어디서 일하더라? 사회복지사 아니고 이 새끼야 이씨. 분위기 깨지 말고. 그러니까 경호 같은 거, 국정원, 국정원에서 일해요. 이병헌 배우가. 여기 국정원에서 일하는 이병헌 배우의 약혼녀가 있습니다. 약혼녀가 여기 오산하 배우고, 오산하 배우가 어디 좀 시골 같은 데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연신내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길에 타이어가 빵꾸가 납니다. 그래서 거의 오송에 버금가는 시골 길에 여주인공의 구형 카니발이 차가 빵꾸 나서 서 있고, 한겨울에 막 눈도 오고 있고, 이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병원이 오빠 차 빵꾸 났또. 이병헌 배우가 견인 불렀냐? 나 지금 못 간다. 대통령 경호해야 된다. 경호를 하고 있으니까 못 가지. 근데 되게 서윗합니다. 이병헌 배우가 그 생활 연기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경호는 팀으로 움직이잖아. 이 사람이 좀 높은 사람이고 다 아랫 사람들이야. 이 사람이 지나가면 막 일어서서 인사하려고 그러면 괜찮다, 인사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런 씬들이 나오는데 연기를 진짜 잘하더라. 근데 거기서 이제 노래를 불러달라 했나 봐. 오빠 노래 불러줘요. 하야끄. 근데 옆에 지금 대통령 경호팀이 지금 대기 중이고 되겠냐고. 그래서 화장실로 몰래 가가지고 네가 없는 거리에는 막 이런 거 불러줘요.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그때 화장실 문 열리면서 그래서 막 그런 연기를 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 이병헌 배우가 노래 씬을 넣자고 했을 거야. 이병헌 배우가 버릇이 하나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 꼭 노래 씬을 넣어달라 그래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 유명한 내부자들에서도 원래 노래가 없었는데 본인이 감독한테 얘기해서 고문을 하러 가는 길에 이제 노래를, 창밖을 비추네 막 이런 무슨 노래 있어요, 옛날 노래. 그런 거 부르면서 가고. 아무튼 타이어가 빵꾸가 나가지고 시골에서 지금 견인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골에 한겨울에 눈까지 왔으면 견인차 오는데 한 세월 걸리죠. 예. 솔직히 막 한 2시간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병헌 배우가 좀 걱정은 되지만 본인이 또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전화로 위로 좀 해주고, 노래 불러달라 그래서 노래 좀 불러주고 이러고 있어. 근데 저 멀리서 학원차가, 노란색 학원차가 이렇게 쓱 오는 거야.
근데 학원차가 벼랑간 잠깐 멈춰가지고 마치 나를 지켜보는 듯한. 그래서 뭐지? 이러고 그냥 보고 있었는데 그 학원차가 유턴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주인공 차 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후드를 쓴 최민식 배우가 아쿠마죠. 장경철이가 딱 내려가지고 차 문을 노크를 해요. 톡톡. 창문을 살짝 내리니까 그 아저씨가 차 빵꾸 났어요? 차 빵꾸 났냐고 착하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분도 착해. 봉사활동 다니시고 천주교고 그래. 그래서 이제 공손하게 이제 얘기를 하죠. 아, 타이어 빵꾸 나긴 했는데 견인차 불렀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시골 인심. 뭔지 알죠? 제가 기다려. 내가 한번 봐드릴게. 이러고 이제 잠깐 없어져서 오빠랑 통화를 아직 안 끊었거든. 오빠가 뭐 타이어 막 봐준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병헌이 좀 이상한데? 아니 그렇잖아. 아니 견인차 기다린다는데 뭘 봐줘. 뭐 아무튼 오빠 바빠서 들어갈게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 그리고 차를 잠깐 보고 온 장경철이 이거 차 갖다 주저앉았네. 안에 동석이 형 있었으면 그냥 지나갔겠지. 아까 학원차가 잠깐 멈췄었잖아. 그때 이미 다 스캔 끝난 거예요. 얼굴이 주저앉았네. 저 새끼 좀 내보내라 좀. 그래서 차가 완전히 다 주저앉았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남자친구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하니까 뭐 감사하긴 한데 견인차 불렀으니까 그냥 기다릴게요 이러고 이제 창문을 올리면서 잠깐 차 이렇게 히터도 뭐 켜고 이렇게 뭐 조작을 한다고 잠깐 한눈을 팔아. 근데 그때 창문 밖에 있는 그 차무식 씨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막 눈가를 막 돌리면서 안에 막 뭐 있나 막 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 연기의 디테일이 참 좋아. 장경철은 괜찮다고 하니까 학원차로 돌아갑니다. 퍼진 차가 여기 있고 버스 차가 더 앞에 있어. 버스로 돌아가. 그래서 다소 안심? 와이퍼 작동시켰구나. 그래서 돌아가는가 보다 했는데 차가 출발을 안 해. 계속 서 있는 거야. 가야 되잖아. 밤도 늦었고. 그래서 왜 안 가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장경철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쇠파이프 같은 걸로 막 망치로 차 앞유리를 다 두드러 깨고 막 옆문을 두드러 깨고 들어와가지고 여자가 막 발로 차면서 막 버티는데 되나 그게 안 되지. 반대편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반대편에는 문이 안 열려요. 반대편 벽에 막혀 있어가지고 장경철이 타서 나는 이 씬을 보면서 뭔가 이제 좀 나쁜 짓을 할 줄 알았어. 근데 그냥 망치로 막 머리를 막 계속 때려. 그리고 이제 이미 죽은 것 같은 여자 주인공을 하얀 눈 위로 피를 질질 흘리면서 이제 끌고 가죠. 형 망치도 나쁜 짓이 아는데 저거 진짜 이씨. 그래서 이제 커트가 바뀌면서 장경철 집으로 나오는데 장경철 집의 일부분이 이제 막 이런 짓거리를 하려고 아예 뭐 해놓은데야 존나 허름하고요. 바닥은 그냥 시멘트고 거기 이제 비닐봉다리에다가 여자 주인공을 쌓아놔. 그리고 이제 사체 처리를 하려면 커팅을 해야 되잖아요. 커팅을 하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자가 깨어나요. 안 죽었어 아직. 망치로 머리를 많이 맞았는데도 아직 살아있어.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저기요, 안 죽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경철이 뭐 사페니까 왜 안 죽여야 되냐 물어봐. 저 아이를 가졌어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울어요. 근데 그걸 듣고 있는 장경철의 표정은 1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감정 공감을 못해요. 오히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를 막 만져요. 겨드랑이 같은데 이런 데를 막 만져. 너는 피부가 부들부들해서 그렇게 애먹지는 않겠다. 그냥 고기로 보여 이 새끼 눈에는. 그 정도의 악인이에요. 어차피 죽일 거면 사실 안 아프게 죽여주는 게 그나마 마지막 예의잖아. 근데 이제 팔부터 절단을 하죠. 사체를 절단하다가 일단 이거 중요한 건데 약혼 반지 있잖아요. 약혼 반지가 빠져서 땡땡땡땡 굴러서 이제 하수구 같은데 이제 빠집니다. 나중에 좀 중요한 씬이고. 그리고 이제 새벽 야외로 씬이 바뀌는데 어떤 한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돼 보이는 사내 애가 갈대밭에서 나무 막대기를 들고 막 여기저기 때리면서 다니고 있어. 요거를 도시에서만 살아보신 분들은 저게 뭐야, 저 새끼 왜 저러고 있음 이러실 수 있는데 나 현실적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저희 때 초등학교 저학년이면은 무조건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하천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치고 다닙니다. 아니 겁나니까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아마 수렵 생활을 하던 인간한테 남아있는 어떤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막대기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그냥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봉다리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들춰보고, 돌 같은 거 있으면 살짝 들춰보고, 뭐 나무 같은 거 있으면 괜히 퉁퉁퉁 쳐보고 막 이래요. 몇만 년 전에 우리가 이제 사냥도 하긴 했지만 이제 뭐 채집도 하고 수렵도 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본능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당사자한테는 엑스칼리버. 당사자한테는 엑스칼리버 맞긴 해요. 네. 아무튼 툭툭 이렇게 치고 다녀. 그래 까만 봉다리가 하나 있는 거야. 이거 못 지나치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곳은 내가 어제도 수색을 했고 그제도 수색을 했고 그제도 수색을 했던 곳이야. 근데 까만 봉다리가 있다? 이거 뭐지? 못 참죠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처음 가는 곳에서 까만 봉다리가 있으면은 이것을 수색하지 않을 확률이 반반쯤 돼요. 근데 여기는 내가 어제도 그제도 그제도 수색을 한 곳이야. 근데 내가 못 보던 까만 봉다리가 있다. 이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까만 봉다리를 나무 막대기로 들어서 안에 뭐가 있지 이렇게 쓱 봐. 손을 넣어서 뭐지 하고 이렇게 꺼내봤는데 사람 귀가 들어있습니다. 애가 처음에는 이거 뭐요? 이러고 있다가 귀라는 걸 인식하고 나니까 오!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애는 뭐라고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디아블로 PK 하면 이기는 그 귀때기가 나옵니다. 그 애는 뭐라 그랬을까요? 동수형! 형! 초등학교 저학년 국룰. 무서우면 동네 형 찾음. 무조건이에요. 나무 막대기 들고 내 엑스칼리버야, 내 무적이야, 이 동네 내가 짱이야 이러고 다니다가 뭐 좀 무서운 거 나오잖아. 그러면 형! 형이 아빠보다 든든해. 아니 아빠는 멀리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동네 형들이 막 뛰어와. 당연히 이제 뭔지를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장경철 이 새끼가 진짜 쓰레기 새끼인 게 뭐냐면은 이 새끼는 심지어 게을러. 아니 그런 짓을 했어. 뭐 토막을 냈어. 그러면 우리나라 뭐 어떤 사건도 그렇고 그거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막 여행 가방에 넣고 막 들고 다니는 애도 있어. 우리나라에는 실제 사건에서는. 근데 이 새끼는 그냥 지그 동네 그냥 하천에다가 그냥 여기저기 버려놨어요. 봉다리에다가 막 눈코입 넣어놓고 태양이야 뭐야. 너의 눈코입 널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길까지 다 봉다리에 넣고 그냥 버려. 이 새끼가. 노래 아득바득 넣는 게 형도 이병헌과네. 이제 당연히 경찰에 신고가 됐겠죠. 그래서 엄청난 숫자의 경찰과 형사들이 이제 그 하천 주변을 수색을 합니다. 여기 영화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머리만 못 찾은 상태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정황상 다른 신체 부위는 이제 거의 다 찾았고 머리를 아직 못 찾아서 누구의 이제 사체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뭐 그런 상태. 그래서 막 찾고 있고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할아버지 연배시죠. 요 분이에요. 전국한 배우, 굉장한 배우시죠. 이 배우가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고 남자친구인 이병헌도 이 자리에 있고 이제 이 사건을 맡는 형사 과장이 이제 천호진 배우고 천호진 배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배우고 엊그저께 부당거래 리뷰할 때도 천호진 배우가 되게 중요한 역할로 나오셨었죠. 이 인물들이 좀 모이고 아마도 의경으로 보이는 친구가 하필이면 또 머리 비스무리한 거를 하천에서 발견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서워. 자, 의경이 무서운 걸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초등학교 친구가 동수형을 찾았다면 여기서는 김영사님 여기 뭐 있는데요. 형사를 찾죠. 의경이니까. 형사가 와요. 형사가 와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야, 머리 같은데? 들춰봐. 야, 이걸 의경을 시켜. 네가 하지. 그래서 의경이 이제 막대기 같은 걸로 쓸 때 이제 들춰보는데 이제 사람의 머리가. 악마를 보았다를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볼 생각이시라면 혹시나 신체 훼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시면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머리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위에 기자들이 개떼처럼 몰려 있어. 아무래도 이제 연쇄적인 좀 그런 사건이고 하니까 기자들이 개떼처럼 몰려 있는데 그 형사도 뭐 신입인지 나발인지 방금 그 의경은 토하러 갔어요. 없어. 근데 그 형사 새끼가 갑자기 김 반장님 여기입니다. 찾았습니다. 머리 찾았습니다.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 이 새끼는 뭐야 이 새끼 고문관이야 뭐야.
아, 누가 이걸 이렇게 크게 얘기해? 아, 뭐 보물찾기 왔어? 소풍 왔어? 그래가지고 막 경찰들 몰려오지, 국과수 오지, 위에 기자들 원래 그 들어오면 안 되게 그 쳐놓잖아요, 노란색으로. 그 밖에 있었는데 사진 찍으려고 막 개떼처럼 내려오지. 거의 월드워 G가 일어납니다. 막 좀비 새끼처럼 막 그 머리를 향해서 막 뛰어와. 그래가지고 그 머리를 회수를 해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들고 가다가 이 미친 이 새끼는 또 자빠져가지고 박스에서 머리가 나와가지고 또 땅에 굴러다니고 막 아비규환이야 진짜. 이병헌이 여기 왔다고 했잖아요. 하필이면 이병헌 눈앞에서 그 국과수 아저씨가 넘어져서 이병헌 앞에서 그 머리가 한 2바퀴 굴러가거든요. 이병헌이 그걸 봐요. 그러니까 내 약혼녀야. 내 여자친구인데 내일 모레 결혼할 사이야. 근데 내 여자친구가 지금 연락이 안 돼. 근데 지금 TV에서 뭐가 막 뭐 난리가 났어. 뭐 살인사건 났다 막 이렇게.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한번 와봤어. 와봤는데 막 머리 찼습니다 이지랄 하고 있길래 설마 막 아니야 아닐 거야 이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내 여자친구 였던 머리가 굴러가는 걸 봤어. 이 영화에서 악마를 보았다 제일 마지막 장면이 울면서 웃어주세요. 당신의 역량에 맡기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대본을 써줘서 이병헌 배우가 뭐 역대급 연기를 하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시원한 것 같으면서 후련한 것 같으면서 찝찝한 것 같으면서 이긴 것 같으면서 진 것 같기도 하면서 착한 사람 같기도 하면서 나쁜 사람 같기도 하면서 웃는 것 같기도 하면서 우는 것 같기도 하는 뭐 그런 연기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씬을 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방금 제가 설명드린 상황을 겪는 사람을 연기할 수 있으세요? 나는 못해. 근데 이 씬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작권 때문에. 아, 이 씬은 정말 보셨으면 좋겠는 게 물론 이제 맡은 역할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 정국환 배우님도 연기 끝판왕 찍으신 분이고 여기 천호진 배우도 경찰들 통솔한다고 야야 막 이렇게 시끌시끌해. 아무도 안 보여 진짜 아무도 안 보이고 이병헌의 표정만 기억나요. 심지어 길지도 않아요. 한 5초도 안 될걸? 3, 4초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믿었다가 맞는 것 같아. 제가 지금 표정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현실이 인지되니까 갑자기 약간 구역질 날 것 같은 표정을 잠깐 지었다가 바로 슬퍼져.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이거 보고 와, 이 사람은 진짜 뭐지? 싶을 정도로 정말 잘하더라. 너무너무 잘하더라 진짜. 한 4, 5초 정도 표정이 찍히는데 그 안에서 그 감정이 한 3, 4번 정도 변하는 게 얼굴에 다 보여.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납골당 같은 데에서 이제 이 둘이 앉아서 이병헌 배우하고 이제 예비 장인 정국환 배우가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알고 보니까 정국환 배우가 예전에 그러니까 평생 형사 생활 하시던 분이야. 강력계 형사였어. 그래서 한탄을 하세요. 애비란 사람이 30년 넘게 강력계 형사였는데 딸 하나 간수도 못하고 이러면서 우셔. 울면서 이병헌한테 미안하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좋은 배우들이 카메오 출연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갑수 배우. 김갑수 배우 꽤 젊으시고 아까 국정원이라고 했냐? 국정원에서 꽤 높은 사람으로 나오셔서 이병헌 배우가 이제 상을 다 치르고 국정원에 가서 그 보스한테 이제 휴가를 받는. 근데 이제 보스가 어차피 급한 일도 없고 한데 한 2달 쉬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병헌이 보름이면 됩니다. 아, 더 쉬라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고맙지 이러는 거 보니까 이병헌이 약간 에이스급이었나 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최준혁 배우가 이제 우정 출연으로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젊더라고 이때. 지금은 이제 인기 많아지셨죠. 나오셔서 이제 이병헌 씨 후배로 나오고 먹으면 누구한테 먹이면은 그 사람 위치 추적도 되고 도청도 되는 알약같이 생긴 기계를 줘요. 몰래 빼돌린 거야. 그래서 뭐 선배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꼭 돌려주셔야 됩니다. 뭐 이러고 이제 들어가. 이병헌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거죠. 보름이면 된다는 게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려는 게 아니라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사였다고 했죠. 그래서 예비 장인어른 댁에 가서 용의자들 신상 명세를 받아와요. 그리고 이제 복수를 하러 갑니다. 근데 누가 범인인지 아직 몰라요. 용의자가 4명인데 4명 사진을 딱 붙여놓고 어떤 새끼가 범인인지부터 일단 알아내야 돼.
첫 번째 후보가 나오는데 기호 1번부터 가요. 형사들이 그 밑에 잠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유력한 용의자긴 한데 뭐 증거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일단 그냥 집 앞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형사분들이 고생이 참 많으셔. 증거가 있고 뭐 이러면은 불러서 조사하고 하겠지만, 체포를 하든지 하겠지만. 그래서 밑에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병헌이 배관 타고 올라가서 그 집에 침입을 해. 침입을 했는데 마침 이 새끼가 해피타임 중이야. 치고 있어. 예의동 보면서. 근데 이병헌이 진짜 못된 새끼인 게 컴퓨터 코드를 뽑아버립니다. 절정일 때. 그리고 이제 이 배우 연기의 디테일이 나오는데, 아이씨, 이러면서 막 이래.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이럴 거면 안 싼 게 나은데 싶은 때가 살면서 한 번은 있잖아요. 5년에 한 번은 찾아오잖아. 그 상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딱 지금 99.9%에서 100%가 되는 그 순간에 코드를 뽑아버린 거야. 이게 지금 땔감이 없어져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이제 놀래. 일단 놀랜다고. 99.9%에서 100%가 되는 그 순간에 모니터가 갑자기 꺼지면 사람이 놀래. 원래는 99.9에서 떨어져서 이제 다시 재가동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100%를 찍었네 또. 그래서 막 화가 막 나 있는 상태인데 코드를 막 만지면서 줄을 따라가 보니까 사람 다리가 있네? 올려보니까 이병헌이요. 그래서 이병헌이 코드로 뺨때기 한번 때린 다음에 코드로 목을 졸라서 기절을 시키고요. 의자에다가 묶어놓습니다. 사진을 보여줘요. 그 여자친구가 안 좋은 일을 당했던 그 현장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 뭐 아는 거 있지? 이러면서 보여줘. 그러니까 용의자가 아니라고 막 고개를 계속 저. 왜? 입을 막아놨어. 이 영화가 종국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악인을 처단하려던 사람조차도 악마처럼 되어가는 그런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영화는 초반부터 이병헌은 이미 악마예요. 영화를 처음 볼 때는 그렇지 않긴 한데 이거 여러 번 보다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악마 대 악마야. 착한 사람 대, 그러니까 피해자 대 악마가 싸우다가 점점 더 서로 악마가 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둘 다 악마야 그냥. 그래서 뭐 모른다고 고개를 계속 저. 그러니까 이병헌이 그래 따지고 이런 게 없어요. 야 모른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게 없어. 이건 좀 좋긴 해. 그리고 어디서 스패너를 가져옵니다. 집에 스패너가 왜 있는지 일단 좀 모르겠긴 한데 집에 몽키나 벤치 같은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뭐 망치, 장돌이 이런 거는 스패너가 있더라고. 스패너로 갑자기 제이지를 때립니다. 한 3대 때리죠. 예. 그리고 이제 씬이 넘어가는데 방금 잡혀있던 친구가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형사들이 한 4명 정도가 둘러싸있고 이 천호진 아저씨가 급하게 들어와서 야 이 새끼 뭐야? 꼬라지가 왜 이래? 그러니까 뭐 얘가 자수하겠다고 찾아왔대. 이게 어떻게 니들이 때렸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이제 옆에 있던 형사가 근데 이 새끼가 레이지가 고장이 났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반장님한테. 그러니까 반장이 약간 피식 웃으면서 야이씨 장난치지 말고 이 새끼야. 그리고 이제 용의자한테 물어보죠. 네 제이지 누가 그랬어? 내가 봤을 때 이거 NG 났어요. 이건. 찍다 NG 나셨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용의자는 중국집 배달을 하고 계셨는데 뒤에서 모하비로 들이박은 다음에 존나 패요. 헬멧 올려보니까 얼굴이 나오는데 이분도 이 당시에는 안 유명했는데 지금은 유명한 배우. 엊그제 천박사 그 영화를 보는데 허준호 배우가 악역으로 나오거든요. 빌런으로. 빌런 오른팔로 나옵니다. 이분 이름 뭐죠? 범죄도시에도 나이트 삐끼로 나오세요. 스토브리그도 나오시고 그 배우. 여기서는 이제 좀 작은 역할로 나오셔서 그런지 대사 아예 없으시고요. 그냥 X나 쳐맞습니다. 그러고 끝.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분도 많이 맞았겠구나. 예상만 하는 거죠. 근데 바로 수배 전단지를 뜯어버리는 거 보니까 얘도 아니야. 그리고 이제 기호 3번이 장경철. 장경철 사진이 붙어있고 얘는 내일 해야지 이러고 이제 오피스텔 같은데 아마도 신혼집이 되었어야 할 그 집에 가서 침대에서 누워 불을 꺼. 근데 불을 끈 지 5초도 안 돼서 다시 불을 켜고 나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 어떻게 자? 못 자 이거. 당연히 못 자지 이거는. 이거 어떻게 자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장경철 사진 다시 한번 눈에 익히고 출발을 합니다. 그때 장경철은 이제 터졌어요. 그 미국의 프로파일링을 하는 범죄를 다루는 뭐 NCIS나 뭐 이런 드라마 같은 걸 옛날에 좀 많이 봐서 대략적으로 아는데 되게 나쁜 범죄자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자들, 특히 연쇄적으로 이런 애들은 꽤 참다가 결국엔 못 참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고 반드시. 그래서 하나를 저지르고 나면은 그게 또 못 참고 또 저지르고 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걔네들 생리가. 보통 그러면은 첫 범죄 저지르고 아니야 이거 진짜 마지막이야 안 하기로 했어 나 안 할 거야 한 달쯤 뒤에 한 명 더 한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에는 3주 뒤, 그 다음에 2주 뒤, 그 다음에 일주일 뒤 점점 짧아져. 그러니까 담배 못 끊듯이 못 끊어. 그래서 이제 또 장경철이 아마 야밤마다 학원차 운전을 하잖아 지금. 야밤마다 학원차 몰고 다니면서 여자 혼자 있는 뭐 그런 걸 찾은 것 같고 그날도 이제 버스가 끊겼는데도 바보처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젊은 여성분한테 접근을 합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코너 부분에서 차를 멈춰놓고 한참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장경철이 이때 차 안에서 차를 멈춰놓고 영화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냥감을 이렇게 물색을 하면서 가능하고 오는 것 같아. 불가능한 건 편집이 되겠죠. 근데 가능하면 이제 오는 것 같아. 아주 애새끼인 게 그냥 이 새끼는 얘는 죽어야 돼. 얘는 감옥 필요 없어. 얘는 진짜 죽어야 돼 그냥. 잠깐 보다가 턴을 또 틀어서 와요. 와서 이제 차가 오면 낯선 차가 와서 멈추면은 당연히 여성분들은 경계를 하잖아요. 이분도 경계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면서 경계를 해. 근데 장경철이 사람 좋은 소리로 아까는 뭐라 그랬죠? 차 안고 났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톤이 항상 같아. 아이고 버스 끊기셨구나. 어디까지 가세요? 한우냐랑 똑같아. 야 이거 한우냐? 어디까지 가세요? 똑같아. 돌려 쓰셔. 그러니까 그 톤이 몇 개가 있는데 돌려 쓰셔. 그 여성분이 좀 불안하고 뭔가 경계되고 하잖아. 근데 일단 동네 아저씨 같이 생겼지. 거기에다가 학원차야. 학원버스야. 승합차인데 그 대형 15인승짜리 있지. 15인승 학원버스야. 거기다가 차 안을 이렇게 보면은 룸미러에 천사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불 들어오는 걸로. 근데 뭐 어디 아파트 산다 하니까 뭐 그렇게 돌아가는 길은 아니니까 태워드릴게 그냥 이렇게. 근데 여자분이 아니요 괜찮아요 이러면서 계속 버스 오는 쪽을 계속 쳐다봐. 버스는 이미 끊겼는데 괜찮아요 타세요 이러면서 뭐 요 앞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태워. 여자애가 진짜 괜찮으세요? 멀리 돌아가는 거 아니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차를 타. 근데 장경철이 방금 여자를 태웠는데 말이 없어. 말 없이 운전만 하는 거야. 이러면은 불안하거든 여자가. 탈까 말까 하다가 탔는데 말이 없으니까 불안해. 그리고 표정이 약간은 어디까지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표정이 엄금진. 뭐 F1 드라이브인 줄 알겠어. 진지하게 운전만 하니까 여자가 좀 쫄려가지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막 보기도 하고 학원차인가 봐요 막 이러고. 근데 대답을 안 해. 그리고 차 뒤에서 자꾸 뭘 찾아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 어디다 놨냐. 그리고 앞에 이제 툭 놓는데 쇠 파이프. 우리 세면대 밑에 이렇게 기역자로 달려있는 거 있죠. 고게 딱 나와. 그거를 차 옆에다 그냥 놔요. 조수석하고 운전석 사이에다 그냥 놔. 그리고 그냥 봐. 여자를 봐. 보고 왜? 딱 한마디. 여자는 뭐라 그랬어? 네? 이미 사냥꾼과 사냥감이야. 이거는 이 관계는 뒤집어지지 못해. 그걸 너무 잘 알아. 왜 이렇게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냐고 기분이 나쁘시대. 여자가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쇠파이프를 보여주면서 이런 거 처음 봐? 이러고 이제 머리를 또 계속 내려쳐요. 많이 내려쳐. 이미 안 움직이는데도 막. 그리고 이제 또 집에 와서 뭐 세수도 하고 뭐 머리도 감고 뭐 화장품도 바르고 머리 손질도 하고요. 뭐 손질 해봤자 그게 그거긴 한데, 근데 이거 제가 어떤 영화 유튜브 보고 저도 본 건데 저는 느끼지 못했었다가, 장경철이 원래 일반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가면을 쓰고 살아 있다는 의미에서 앞부분에서는 사람들을 보면 미소를 짓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학원 선생님 보면은 학원 선생님이 애들 딴 데 내려주지 마세요 기사님 이러면 아 예 이러면서 막
어거지로 웃기도 하고 세수도 하고 로션도 바르고 머리 왁스도 바르고 막 해. 이게 가면을 쓰고 있다는 의미래. 근데 나중에 이제 이병헌 때문에 쇼떼고 나서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범죄자인 게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난 상태니까 가면을 벗어도 되잖아요. 그 뒤부터는 한 번도 안 씻어요, 이 새끼가. 안 씻어. 그 뒤로 한 번도. 방금 마지막으로 씻은 거야. 그리고 웃지도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본인이 해치려는 사람을 볼 때조차도 처음엔 억지로 웃으면서 항상 대화를 시작하거든요. 차 빵꾸 났어요? 뭐 이러면 웃으면서. 버스 끊겼어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이 뒤부터는 희생자들을 만날 때 웃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네 새끼냐? 어디서 반말짓거리야? 의사한테 웃어주지 않습니다. 간호사한테 몇 살이야? 남자친구 있고? 안 웃어줘요. 왜냐면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뭐 기타 치면서 노래도 하고 뭐 별지랄을 다 합니다. 반대로 사냥감에 대한 조롱을 할 여유 아니었을까? 아니었던 것 같아. 이제 그때 이제 이병헌은 장경철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그래서 장경철의 본가를 찾아갑니다. 보험금 나왔다고 거짓말하면서 장경철의 부모님, 그러니까 할머니랑 할아버지겠죠, 찾아와서 이분이 맞냐고 사진 보여주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장경철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알아내려고 지금 장경철 부모님하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하는데, 장경철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자기 부모님한테 솔직히 버려놓고 자기 혼자 이제 딴 데 가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집꼴도 별로 안 좋고요. 아버지는 믿지도 않죠. 부모랑 자식도 버리고 간 새끼가 무슨 보험을 드냐 막 이러면서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 이제 할머니가 왜 그런 소리를 해? 그게 사실이지. 그러면 아이 그니까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시고. 옛날 어머니 아버지들 특이죠. 어머니는 자기 자식의 흠은 무조건 감싸주고 숨기려고 해요. 엊그저께 8살 애가 아파트 옥상에서 돌을 던져서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엄마 보세요. 감싸잖아요, 자기 애를.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나 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어쩔 수가 없나 봐. 어쨌든 거기 아들이 있었잖아. 아들한테 가서 뭐 말을 슬쩍 겁니다. 뭐라 그러더라. 뭐 몇 살이니?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아빠 어디 사니?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새끼가 갑자기 축구공을 발로 빵 까더니 아이 씨발 막 화를 내. 이 새끼도 지켜봐야 돼. 얘도 착한 사람으로 클지 잘 한번 지켜봐야 돼. 아직 애니까 내가 험한 말은 못 하겠어. 내가 아직 애야. 한 5, 6학년쯤 됐어. 그러니까 내가 험한 말은 뭐 안 할게. 근데 얘 잘 지켜봐야 돼. 근데 어쨌든 장경철의 주소를 알아냅니다. 장경철의 주소를 알아내서 가봐. 집은 완전 쓰레기 우리예요. 가서 보면은 막 집에 총도 있고 막 난리가 나. 거기 뭐 자물쇠 잠겨져 있는 서랍 같은 데를 뒤져보니까 이제 피해자들의 핸드백, 뭐 지갑, 속옷 막 이런 게 모아져 있어. 컬렉션이. 나 옛날에 CSI 이런 거 볼 때도 내가 궁금했던 건데, 얘들은 이걸 모아? 왜 이렇게 모아? 옛날에 그 모 트레이너가 약투 운동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던 모 트레이너가 있어. 대중적으로 유명하신 분은 아니에요. 트레이너로서 유능한 분이긴 한데, 그분이 뭐라 그랬었냐면, 이 약물 사용하는 바디빌더들이 얘들이 약병을 모은다. 자기가 맞은 앰플을 모으는 습성이 있어서 얘들은 가택 수색하면 무조건 다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난 그거 들었을 때 에이 씨발 그걸 왜 모아 이러면서 안 믿었었는데, 또 이런 거 보면은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사람은 자기가 본 모든 약쟁이들이 다 그걸 모았다고 해요. 광고 아닙니다. 안 유명한 사람이라니까요. 광고는 유명하잖아. 어쨌든 거기서 이제 집을 뒤지고 있었잖아. 근데 집 뒤에 뭐든 문 같은 게 하나 있었거든. 근데 그게 자동으로 열려요. 약간 죽은 여자친구가 열어주는 것처럼 쓱 하고 열려. 이제 뭐에 이끌린 듯이 거기 들어가죠. 거기 들어가는데 참 발견하기 참 어려운 곳인데, 묘하게 그 하수구 쪽을 보고 결혼 반지를 발견하고, 여기 생긴 꼬라지랑 보니까 여기서 범행을 여기서 했겠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이제 슬픔과 분노에 가득 차죠. 감정씬 한번 또 나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장경철의 마지막 학원버스 운행 씬으로 넘어갑니다. 그 시각 장경철은 마지막으로 학원버스 운행을 하려고 학생들을 태우고 있고, 여기에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유명 유튜버 고말숙 씨가 여기 학원생으로 출연을 하십니다. 이건 보여드려도 되나? 저도 엊그제 보면서 어디서 봤는데 이러면서 이제 봤는데, 이분입니다. 이분
학원생 3으로 나오는 고말숙 씨. 이때 제가 얼핏 들은 바로는 이때 초등학생이었는데 키가 170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학원 선생님이 애들 딴 데 내려다 주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경찰들이 여기를 이제 예의주시를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용의자 4명을 꼽아놨었는데 4명 중에 2명이 지금 잘못됐어. 신체 일부분들이 다 고장이 났어. 세 번째, 장경철도 위험해질 게 뻔해. 누가 지금 비질란테를 하고 있어요. 사적 제지를 하고 있어. 장경철을 찾아서 학원에 막 도착을 하는데 장경철은 이미 애들 태우고 떠났어. 학원 올라가서 여기 장경철 씨 있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지금 애들 태우러 나가셨는데 아씨 하면서 나가지. 학원에서 장경철한테 전화가 오죠. 장경철이 나중에도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감이 좋은 사람인 게, 핸드폰에 학원이라고 뜨면서 전화가 오니까 그걸 딱 보자마자 받지도 않고 당연히 이렇게 쓱 보더니 에이 이러고 맙니다. 알았어. 아 들켰구나. 아 나가리네. 들켰다. 바로 눈치 까고 학원생 한 명을 바로 이제 납치를 감행합니다. 어차피 걸린 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뭐 약간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애초에 오늘 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천호진 배우 씬이 하나 나오는데, 집에 이제 속옷가지로 가는데 따님이 나오시는데 공부하러 간다고 이렇게 나가고 하니까 뭐 공부를 왜 친구 집에서 해? 막 이러니까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러니까 형사분들이 여기 여자 주인공 아버지도 그러셨지만 정작 자기 집은 못 챙기시는 참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계시죠. 그리고 이제 장경철은 그 여학생을 하우스에 이제 납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못된 짓을 하려고 하죠. 여학생이 역시 이제 입이 막혀 있는데 여학생이 이제 자꾸 울면서 약간 발버둥을 이렇게 치니까 이제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이런 세상 족같 나한테 지랄들이야 이게. 그냥 그 장면이 나오죠. 어떤 캐릭터인지 이제 명확하게 나오죠. 상대방의 기분 같은 거는 아예 감정을 공감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일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소위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지금 본인이 하려는 행위가 좋아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되게 소름 끼치는데, 심지어 한 명이 좋아하면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너한테 이거 하면 안 되냐? 근데 상대방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돼? 너 왜 나 싫어해? 이게 아니고요. 근데 왜 세상 나한테 지랄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행위를 방해하는 뭐 경찰, 법, 뭐 이런 공권력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난 거지, 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나한테 잡혀있고 묶여있고 무기력한 애니까. 실제로 나한테 힘을 가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화가 나 있는 거지, 지금 완전히 자신의 먹잇감인 이 학생 혹은 앞으로 나오는 다른 여배우 피해자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짐승 같은 상태인 것 같아요. 만약에 표범이나 사자가 먹잇감을 뭐 탐승가젤을 잡았어요. 목을 물고 있어. 탐승가젤이 막 발버둥 쳐. 탐승가젤한테 짜증내요? 안 내잖아. 근데 갑자기 나보다 더 힘이 센 수컷 사자가 와서 내 먹이를 뺏어가려고 한다든지, 코끼리가 와서 방해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개새끼 와 하고 갈 거 아니야. 진짜 딱 그런 상태. 그리고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서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그냥 확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잖아. 요거 베스킨라빈에 가셔서 주문할 때도 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킨라빈스입니다. 어떤 거 주문 도와드릴까요? 이랬을 때 방금 쿠앤크를 주문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를 대충 들어보세요. 자세히 듣지 말고 대충 들어보시면 쿠앤크처럼 들립니다. 뭐 어쩌라고.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이제 뭘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이병헌이 와서 방해를 하죠. 그래서 낫을 들고 쓱 나가보니까 이병헌이 그냥 서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범죄도시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혼자야. 여기서 먼저 했죠. 범죄도시가 따라했죠. 혼자야? 여기 먼저 했어요. 이게 2010년 영화인가 그래. 범죄도시는 17년인가 그러잖아. 그래서 싱글이야 하진 않고요. 대답을 안 하죠. 혼자야? 물어보고 위아래로 이렇게 쓱 훑어본 다음에 너 경찰이니? 아니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빨리 찬다고? 경찰은 아니죠. 근데 진짜 감이 또 뛰어난 새끼인 게, 얘도 어쨌든 그 국정원 그런 데서 일하잖아. 경찰이랑 약간 비슷한 계열이잖아요. 확실히 감이 좋아 이 새끼가.
이병헌이 이미 눈가리가 돌아있죠. 아니 야마가 돌아있죠. 그래서 둘이 격투를 하고요. 이병헌이 빠르고요. 쓰러져 있는 장경철을 돌로 찍여서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한번 참죠. 참고 이제 팔을 부러뜨려요. 손을 이제 발로 밟아서 부러뜨리고, 여기 격투 중에 보면은 비닐하우스라서 비닐이가 좀 있었는데 비닐로 장경철을 막 숨 못 쉬게 막 맞고 막 이런 씬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해자들이 당했던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더라고요. 장경철이 보통 피해자들의 처음부터 이렇게 머리를 많이 때리잖아요. 나중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산장신이 있는데 거기서도 낚시용품 같은 걸로 장경철의 머리를 많이 내려쳐요. 머리를 많이 내려쳐. 여기서는 그 여자친구가 아까 그 비닐봉다리에 쌓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처리되기 전에. 여기서는 또 비닐봉다리로 숨을 못 쉬게 한다든지 이렇게 거울처럼 미러링을 좀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정말 죽이고 싶었을 텐데 참고 팔 부러뜨리고 돈을 좀 주고,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를 거쳐 현재 국정원이었다. 아 그래? 돈을 좀 줍니다. 저도 이거 어저께 무슨 리뷰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화대로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이제 얘를 도망가게 만들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거잖아. 그래서 도망다니려면 돈이 좀 필요하니까 돈을 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떤 영화 유튜버의 해석으로는 그게 화대고 잘 놀았다 이 새끼야 이렇게 굴욕을 주기 위해서 돈을 줬다는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뭐 일리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노잣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갔어? 아무튼 장경철이 일어나니까 자기는 경찰한테 잡힌 줄 알았을 거 아니야. 잡히기는커녕 돈 한 20만 원 들어있고 뭐 어이가 없는 거지. 뭐지 이러면서 이제 몸은 이제 많이 좀 쳐 맞았지. 그다음에 손 부러졌지. 이러니까 조금 불편한 채로 하우스에서 나와서 이제 도로로 나가죠. 도로로 나가서 이제 정말 유명한 그 택시 씬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걸어서 엄청 시골이잖아요, 여기가. 걸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차를 막 하이킹을 하려고 해도 차가 하이킹이 안 돼. 택시가 있어서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택시가 하나 잡히죠. 택시 씬이 이 영화의 가장 명장면으로 꼽히죠, 보통. 택시가 근데 좀 이상해. 보통 택시를 잡으면 어디까지 가시냐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손님이 타 있거든요. 손님이 아예 안 타 있고 빈 차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타고 얘기하겠지만, 손님이 타고 있으면은 합승을 하려면 어디까지 가냐 물어보고 같은 방향이다 타 이렇게 하잖아. 근데 창문을 내리더니 뭐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밖으로 나가니까 일단 타세요. 여기부터 약간 이상해. 그래서 이제 차에 탔는데 계속 운이 좋다고. 손님 참 운이 좋으시네. 어쩜 그렇게 여기 계셨을까? 뭐 이러면서 여기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택시를 잡으셨다. 합승해도 괜찮겠죠? 하면서 뒤에 분들이 한번 쳐다보는데 누가 봐도 범죄자야. 앞에 분도 조금 그런데 뒤에 분은 진짜 얼굴에 범죄자라고 그냥 써있어.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이분 있으면 나는 지갑 제대로 있는지 뭐 이런 거 체크해볼 것 같아. 너무 범죄자처럼 생겼어. 얼굴에 그늘 엄청 짐. 얼굴에 진짜 강도라고 써있어요. 잡범 아니고 약간 큰 범죄 저지르는 사람처럼 생겼어. 근데 장경철이 되게 본능이 뛰어난 인간이잖아. 그래서 택시 이렇게 쓱 돌려보고 거울 보는 척 하면서 뒤에 탄 새끼 얼굴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택시 탈 때 습관적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택시 면허증 있잖아요. 택시 자격증인가요? 택시 자격증 면허증 그거를 보세요. 택시 자격증하고 지금 운전하시는 분이 같은 사람인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봤는데 완전 딴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 뭐 밤에 손님이 되게 없는 데인데 오늘 내가 운이 좋아서 손님을 2씩이나 태웠다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아저씨도 여기 택시 되게 안 잡히는 데인데 택시를 잡으셨으니까 우리 모두 운이 좋네. 이런 얘기를 계속 쉴 새 없이 합니다. 쓸데없이 해. 엊그저께 스켈레톤 키에서 아이스티를 타먹는 나쁜 사람한테 수면제를 먹이려고 각설탕에 수면제를 넣어놓고 아줌마한테 오늘은 아이스티 안 드세요? 설탕은 안 넣어 드세요? 이지랄 했던 것하고 똑같아. 그냥 가면 되는데 입이 방정이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찌릿찌릿했는데 장경철이 이 새끼들은 뭐 있다. 근데 장경철 입장에서는 물론 얘들도 진짜 못된 놈들이에요. 택시 강도들이야. 진짜 못된 놈들인데 장경철은 지금 연쇄범이에요. 급이 달라. 나는 1티어 범죄자고 너네는 찌끄레기들 어디 다따기 새끼가 챌린저한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약간 기고만장한 게 느껴지니까 장경철이 실소가 한번 터집니다. 아저씨 나한테
운 좋다 그랬지. 내가 볼 때 아저씨는 운이 없는 것 같아. 이러고 한 10초 정도 서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제 장경철 아저씨가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서 바로 운전기사 무구지 찌르고, 뒤에 탄 놈도 칼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손 잡아채고 찌르고 두 명을 막 그냥 두 명한테 빵꾸를 한 50개를 내줘요. 이제 아저씨가 이기죠. 택시는 이제 제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둘을 해치우고 나서 택시를 멈추고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택시 기사분이 돌아가셔 계세요. 그 새끼들도 천하의 악당들. 근데 오늘은 잘못 걸렸다. 얘가 이제 방금 자기가 죽인 2명하고 방금 원래 택시기사하고 시체 3구를 산에다가 버리고 세수 좀 하고, 이제 트렁크에 이제 이 옷이 있어서 이 옷으로 이제 갈아입고 택시 운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병헌 배우가 맡은 역할이 정말 이제 악마가 되어간다고 느끼는 게, 이병헌은 이제 위치 추적기가 달려 있어서 여기를 따라오고 있고 소리도 다 듣고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걸 살리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혹은 여기 시체에 세구가 있으니까 이걸 뭐 경찰에 신고를 해준다든지 이런 처치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복수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명백하게 이병헌 배우가 맡은 역할은 정의로운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사사로이 자신의 복수를 하기 위한 캐릭터라고 이제 완벽하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 전까지는 약간 정의인가 싶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고 손이 부러졌잖아. 손 고치러 가야지. 시골에 있는 외과 보니까 의원이더라고. 전문의는 아니시고 가서 이제 손 깁스하고. 근데 아저씨가 젊으니까 뭐 금방 붙을 거야. 장경철도 지금 한 40-50살 먹었는데 할아버지 의사가 축구를 뭐 얼마나 심하게 했길래 손목이나가 축구를 손으로 하냐 이러면서 이제 막 비아냥대기도 하고 반말을 찍찍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장경철이 그 유명한 그 대사를 하죠. 야 이 X발아. 의사가 벙쪄. 여태까지 자기가 반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살면서. 의사가 벙쪄서 이제 약간 쫄아서 쳐다보니까 내가 네 새끼냐? 이 X발 왜 아무한테나 반말짓거리야. 야, 안경 벗어봐. 이 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면은 이 의사분은 심각한 외상을 당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마침 간호사가 들어와. 간호사가 들어와서 여기 진료비 내셔야죠 했나? 뭐 아무튼 뭐 그럽니다. 근데 여자가 좀 이쁜 거야. 어리고 이뻐. 22살인가 그래요. 장경철이 이제 의사는 이제 볼장 다 봤어. 이 새끼 관심 없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간호사한테 찝쩍거리죠. 몇 살이야? 22살이요. 좋을 때네. 남자친구는? 없어요. 이 X발 거짓말. 여자 또 쫄죠. 아, 그걸 모르는구나. 그거 모르면 잘 모르더라고. 뭐라는 거야 X발. 노가다판 가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 아저씨들이 좀 계시긴 해요. 그거 모르면 그거 모르더라고가 뭔 소리야 대체. 어차피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인데 화끈하게 얘기를 하든지. 형 그거 몰라? 알지. 나는 알지요. 잘 알지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나는 알지. 이제 간호사가 그 비품실 같은 데를 들어옵니다. 근데 뭔가 쎄해서 뒤에 딱 돌아보니까 장경철이 앉아있네. 거기서 담배를 한 5개를 피웠습니다. 한참 기다렸어. 이 새끼가 머리가 좋아. 여기 오늘 한 번은 들어오겠지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이미 문 잠가버렸고 문 쪽에 장경철이 있고 이 옷 입고 이제 슬금슬금 와가지고 이제 막 어제 내가 좀 재미를 볼 일이 있었는데 어떤 걔 미친 새끼 때문에 잘 안 됐거든. 너는 좀 쉽게 가자 뭐 이러면서 버서가 나오는 거죠. 버서. 그 여자가 네? 장경철이 그러죠. 어차피 할 건데 너도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울면서 막 시작하시는데 노출을 하시다가 이제 도저히 못 하겠다고 이제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제 장경철이 화를 많이 내죠. 그래서 이제 이병헌이 또 출동을 합니다. 이병헌이 들이닥쳐가지고 또 나 때려요. 장경철은 이제 진짜 당황했어. 어제는 그렇다 쳐. 또 와? 너 이 새끼 뭐야? 아니 한 번은 그렇다 치고 오늘도? 너 이 새끼 뭐야? 이러면서 개빡 돌아가지고 싸워 막 둘이 막 전투가 막 일어나는데 그 장경철이 거기 메스가 있어서 메스로 공격을 하는데 이병헌이 그 메스를 탁 잡아. 막 손에 피가 질질 날 거 아니야.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러니까 장경철이 좀 놀래. 이 새끼 뭐지? 놀랜 틈을 타서 이제 내 까죠. 내 까서 이제 쓰러져 있는 장경철의
아킬레스건을 메스로 잘라버립니다. 뒤통수를 의자로 내리쳐가지고 약간 정신없게 만든 다음에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려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사람으로서 이 장면을 보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병헌도 제정신은 아닌 게 이제 간호사가 그러고 있으니까 도망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아킬레스건 딱 자르려고 하더니 갑자기 도망가는 간호사한테 잠깐만요. 응급처치해야 되니까 잠깐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비현실적인 씬이 이제 또 조금 나오는데 아킬레스건을 잘린 장경철이 어딘지 모를 곳에서 이제 택시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처음에 다소 힘들어 하더니 견뎌내고 걸어 다닙니다. 제가 아킬레스건 완전 파열 유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킬레스건이 잘리면 걷지 못합니다. 영화상에서 완전히 자르는 게 나옵니다. 조금 자른 게 아니고. 그건 형이 나약해서 그래. 케빈 듀란트도 나약하냐 이 새끼야? 코비 브라이언트도 나약하냐? 한 조망 잘랐는데도 못 걸어요. 못 걸어요. 그리고 이게 건이잖아요. 건이 이제 근육의 뿌리가 건이잖아요. 건이 잘리면 근육이 말려 올라가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위로 쑥 말려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고통스럽죠. 평생 못 걷지 않고요. 접합술을 하는 거예요. 건이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에 뿌리가 있을 거고 여기 잘려진 종아리 근육과 건 이 윗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당겨서 여기서 이제 접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어져요. 그러면 옛날 같은 기능까지는 안 되지만 한 7-80% 정도는 회복이 됩니다. 100% 돌아가진 못하고요. 그냥 꼬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응급처치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아리 근육이 위로 딸려 올라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못 걷죠. 그래서 이제 장경철이 뭐가 이상하잖아. 자기가 추적당하고 있나 막 찾아보는데 못 찾죠. 왜냐면 먹였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장경철은 완전 야마가 완전히 돌아가지고 막 술 마시면서 막 택시 운전하고 막 병을 막 떨고 하다가 이제 차가 고장나서 또 이제 하이킹을 하는데 차가 하나 슥 서네. 근데 군용차야. 앞에 군용지프 쓰고 뒤에 60 쓰고 훈련 갔다 오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십니까? 그래서 장경철이 이제 당황하고 두 돈 반 뒤에 옵니다. 다 죽이는 줄 알았네. 아이, 장경철도 강약약강이야. 그리고 이제 장경철이 친구를 만나러 와요. 여기 태주. 여기는 이제 태기 아빠. 이 태기 아빠도 응답하라 때문에 굉장히 뜨셨지만 이때까지는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태기 아빠가 식인을 하는 느른자로 나옵니다. 식인을 해. 장경철이랑 다른 부류야. 장경철은 여자를 이제 못된 짓을 하고 죽이는 그런 류고 태주 저 새끼는 나쁜 짓 안 하고 죽이고 요리를 해 먹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가 지금도 못된 짓을 하고 있어. 그 찾아가니까 어느 부잣집의 별장인데 부자들을 이미 제꼈고 부자 2명 자매였는데 한 명은 지금 먹고 있고 한 명은 지금 지하실에 가다 놨어. 내일 먹을 거야. 이런 상황. 태주가 여기를 장악하고 있고 이 별장을 여자친구 하나 있고 그 여자친구분이 나 처음에 진짜 그분인 줄 알았어. 야, 그분 이름 뭐지? 김옥빈. 나는 이 영화를 처음 끝까지 다 볼 때까지 김옥빈 배우인 줄 알고 와, 저 수위가 너무 높은데 저걸 하셨네? 역할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열정이 넘치네 이 생각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김옥빈 배우가 아니셨어요. 김시운 배우라고 합니다. 좀 강렬한 씬이 하나 나오죠. 어쨌든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태주가 얘기를 쓱 듣더니 걔 우리랑 같은 과네. 너 사냥하는 거다 지금. 풀어줬다 잡았다 풀어줬다 잡았다 하면서 사냥하는 재미 느끼고 있는 거다. 사이코 새끼네 막 이래.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태주라는 캐릭터가 이병헌한테도 최민식한테도 똑같이 미친 새끼, 사이코 새끼 똑같은 욕을 해요. 둘한테. 그러니까 둘이 똑같아. 똑같은 악마야 이미. 근데 이걸 듣고 있는 장경철도 좀 긁히죠. 근데 더 긁힌 새끼가 이병헌. 최민식은 내가 지금 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거에 긁혀. 근데 이병헌은 나하고 최민식하고 똑같은 놈이라고 여기에 긁혀가지고 실시간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도청장치 때문에. 내 배에 도청장치가 있어요. 하나 긁혀가지고 여기로 와요. 태주가 이제 추리를 합니다. 아마 네가 죽인 여자의 뭐 가족이나 될 거다.
그리고 태주가 묘한 말을 남기고 주방으로 갑니다. 엄청 큰 별장이라 집이 커요. 주방이 멀어 여기서. 나는 내일 아침거리나 준비하러 가야겠다. 묘한 말을 남기고 가죠. 그리고 장경철은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던 태주의 여자친구의 엉덩이에 눈이 갑니다. 여기서도 강약약강이 약간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이 여자친구 캐릭터도 뭐 이렇게 약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여자밥 캐릭터가 아니에요. 나 센 캐릭터고 나중에 막 이병헌도 막 덮치고 막 공격하고 막 해요. 근데 요 둘이 밥을 막 개걸스럽게 처먹다가 최민식이 야 물 이러거든. 근데 쫄아가지고 물 갖다 줌. 아무튼 친구 새끼는 아침 준비하러 간다 이러면서 갔어. 대충 알아들어야지 뭐. 그래서 이제 최민식이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이제 소리가 당연히 태주한테 들리죠. 근데 태주는 뭐 그냥 피식 웃고 말고 어차피 알았어. 근데 태주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태주는 식욕파야. 그래서 이제 장경철이 현자타임에 들어갔죠. 현자타임에 들어가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그냥 야마만 돌아 있었는데 이 새끼 지금 하는 짓거리 보니까 확실히 보통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러는 것 같지는 않고 뭐가 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새끼가 반지를 끼고 있었어. 근데 저번에 최근에 어떻게 한 애 반지가 있었지? 이러면서 이제 누구 가족인지, 그러니까 걔의 남편이나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버린 거야. 장경철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해버렸어. 이제 이게 회포가 풀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어제 실패했으니까 오늘 실패했으니까 내일 이거밖에 없었는데 방금 현자가 됐어요. 이제 그때 이제 태주는 아침거리를 준비하러 내려갔죠. 그래서 오늘 언니를 먹었는데 내일은 이제 동생을 먹으려고 가둬놨던 동생을 끌고 나옵니다. 이제 잠옷만 입고 있는데 누가 봐도 부자야. 그분이 이제 뭐 살려달라고 막 하죠.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그니까 며칠만 묵다 간다니까 왜 거절을 해?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막 냈다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러니까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진짜 잘해야지 멍청한 막 이러면서. 이게 뭐 장경철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무시당하는 걸 나 못 참아. 그래서 이제 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새끼도 정말 나쁜 놈인 게 어차피 죽일 거고 어차피 먹을 거잖아. 아니 그러면 고통 없이 해주면 되잖아. 근데 살아있는 채로 이게 커팅을 하려고 해. 팔을 묶어요. 팔을 묶어가지고 이제 손, 발, 머리 그 순서로 이제 커팅을 하는 거야. 하지만 이병헌이 왔죠. 이병헌이 와서 이 친구가 이제 클래식 들으면서 그걸 하는데 오디오를 꺼버려요. 그래서 오디오 손 보고 오니까 식재료가 없어졌어. 뭐지? 하고 있는데 이제 이병헌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보고 처음에 조금 놀라죠. 소리도 없이 어떻게 들어왔냐고. 근데 이내 평정심을 좀 찾고 얘들도 이제 좀 급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평범하게 생겼네. 괴물같이 생겼을 줄 알았는데 뭐 약간 이런 말 좀 하고. 이병헌은 지금 개빡 돌아 있어요. 왜냐면 아까 너랑 장경철이랑 이병헌 똑같음 뭐 이렇게 그 말 듣고 빡이 돌아 있어. 그리고 장경철이 정말 동물 같은 놈인 게 지금 하나도 안 시끄러웠거든. 근데 자다 있나 갑자기 뭐 이상한데 이러면서 일어나. 그러니까 나는 이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 물론 그 육감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가진 오감의 발달에 의해서 육감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당연히. 내가 소리를 못 들었지만 사실은 못 듣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야. 정말 미묘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냄새를 나는 못 맡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미묘하게 났을 수도 있고, 안 보였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이상한 무언가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육감도 존재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장경철이 육감이 발동을 해서 일어나죠. 그 사이에 이제 태주랑 이병헌이랑 싸우고 있고, 이병헌이 태주의 손을 십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도마에다가 찍어서 이제 손을 못 움직이게 하고 반대 손을 묶고 칼을 갖고 와서 얘기하죠. 손, 발, 머리 순서 맞지? 니네가 했던 짓이랑 똑같이 해줄게. 이 개꼬 새끼들아. 이러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장경철이 총 들고 나타납니다. 다행히 총 안 맞고 피하고 총소리 나니까 여자도 일어나고 장경철이 지 친구 손 좀 풀어주고 이병헌은 도망가는 척 하다가 다시 건물로 들어와서 그 유명한 캐틀의 W냐? 캐틀 W를 깔아놓습니다. 덫을 좀 깔아놓고 아까 그 여배우가 덮쳐가지고 여배우랑 싸움 좀 하다가 덫 깔아놓고 이제 다 물리치고 이번에는 정말 죽이고 싶었나 봐. 그래서 쓰러져 있는 장경철의 머리를 낚시용품으로 진짜 많이 내려치거든요.
죽었겠는데 쉽게 많이 내려치는데 어쨌든 또 안 죽이고 또 풀어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병헌의 책임도 되게 커지는 게 뭐냐면 얘가 만약에 처음 잡았을 때 그냥 경찰에 넘겼다면 택시 강도는 나쁜 놈들이긴 해도 택시 강도 2명 안 죽었겠죠. 근데 이번에 또 풀어준단 말이야. 이따 그래서 이번에 풀어줘서 또 피해자가 또 생기고 다음에 피해자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반복이에요. 이걸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을 못해. 어쨌든 내가 너무 많이 때렸잖아. 치료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국정원 거기 치료실 그런 데 데려와가지고 장경철 치료시키고 자기도 치료를 좀 받고 해요. 둘 다 뻗어서 한 이틀 잤대. 그래서 이제 이 후배 새끼가 또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거 도청 잘 들리죠? 이렇게 하니까 걱정 마세요. 약 이빠이 넣어서 내일까지 잘걸요? 이렇게. 근데 사실 장경철이 그걸 듣고 있었어요. 장경철은 괴물이야. 또 풀어줬잖아.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제 알았죠. 내 몸에 도청장치, 위치 추적장치가 들어있다. 그래서 듣고 있는 거 아니까 이병헌한테 들으라고. 듣고 있냐? 듣고 있겠지? 너 사람 잘못 봤어 이 새끼야. 너 네 정체? 장주연 맞지? 뭐 이러면서 이제 넌 X됐다 이 새끼야. 나 다 알았다. 이제 약국 가서 설사약 사고 당신 뭐 하는 거야 소리 지르던 약사 아저씨 죽여버리고 화장실 가서 배변 활동을 통해서 GPS 쏟아내고 GPS 찾고 아무 죄 없는 택시기사 때려가지고 택시기사한테 먹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장경철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장경철이 이제 못 찾아. 그래서 지금 이병헌이 풀어줘가지고 지금 2명의 피해자가 더 생긴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피해자가 지금 5명? 5명이 생겼죠 지금. 피해 안 당해도 될 사람이. 이제 이러고 나서 여러분이 장경철이라면 뭘 하겠습니까? 이미 내가 범인인 거를 형사가 아닌 새끼도 알고 있어. 형사들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물론 학원에 형사들이 찾아온 거라는 걸 직감하기도 했고. 나 어차피 잡혀. 근데 이병헌한테 몹쓸 꼴 많이 당했어. 그러면 어차피 뒤질 거 죽고 죽이자. 이거는 내가 죽어도 쟤도 잡자. 1킬 1데스 하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워낙 못된 새끼니까. 그래서 경찰에 전화해서 야 나 자수함 해버리고 마지막으로 일 하나만 하고 갈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이라 함은 이제 이병헌의 가족을 해치고 자수를 해버리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병헌 미쳐버리는 거죠. 자기 아내가 될 여자친구를 잃었어. 복수를 하려고 했어. 근데 복수를 완성하기 전에 이 새끼가 내 가족을 죽이고 빵에 들어가 버린다. 자수해서 사람 돌아버리죠. 장경철 지금 어디인지 모르잖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병원에 가서 태주, 얘도 지금 쓰러져 있거든. 태주 자고 있는 거를 뺨따기로 존나 때려가지고 일으킨 다음에 장경철 어디 있겠냐? 이렇게 뭐 대충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그 새끼 진짜 독종이다. 당하면 무조건 배로 갚아주는 새끼다. 해가지고 막 쳐웃어. 너 X됐음 이러면서 막 웃어. 그래가지고 웃어? 평생 웃게 해줄게 해가지고 태주 입을 찢어버려요. 조커로 만들어줍니다. 이병헌도 지금 개빡 돌았어. 빡돈 이유가 태주가 선을 넘었어. 걱정하지 마라. 최민식은 죽이기 전에 꼭 행복하게 해주고 죽인다. 네 여자친구도 행복하다 죽었을걸? 이러면서 이제 쳐 웃어. 이건 입 찢죠. 나도 찢어 이건. 요거는 이병헌 응원했어. 그래서 입을 찢어버려요. 이거는 못 참지 솔직히. 이거 누가 참아. 너 참을 수 있어 너네? 못 참지. 그리고 그거 찢을 때 보면은 액션이 진짜 막 발광을 떱니다. 진짜 아픈 사람처럼 발광을 떨거든. 나는 이거 연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독전 보면 토치로 등을 지진단 말입니다. 독전 1 내용입니다. 2 스포 아닙니다. 1에서 등짝을 토치로 지져. 그 당하는 게 차승원 아저씨고. 근데 연기가 이 정도가 끝이야. 야 너네는 야 라이터로 손 지져도 그거보단 더 하겠다. 얼마나 아픈데 그게 되냐. 그게 말이 안 돼. 진짜 막 미친 사람처럼 개발광을 하겠죠. 내가 따라 할 수도 없어. 나 모가지 아플까봐 못 따라 하겠는데 정말 개발광을 하겠지. 등을 토치로 지지면. 담배빵도 그거보단 더 할 것 같아 진짜로. 자결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아픈 죽음이 불에 타 죽는 거하고 굶어 죽는 거 2개라고 해요. 굶어 죽는 거는 이제 오래 걸리니까, 불에 타 죽는 건 너무 아프니까 짧아도. 아무튼 그런데 그때 뭐 이런 꼭 독전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지, 꼭 독전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씬에서 대부분의 배우들이 너무 약하게 표현해. 야 솔직히 토치로 등 지지면 진짜 정신 나갈 정도로 아마 발버둥을 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입을 찢는데 당연히 이제 토치로 굽는 것보단 덜 아플 거 아니야. 그래도 입 찢는 게. 근데 많이 발광을 하셔서 내심
잘했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경철이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병헌의 예비 장인어른 집에 쳐들어와서 장인을 이제 이분이죠. 전국한 배우를 작사를 내놓고 잠깐 쉬고 이제 아령으로 이제 얼굴을 막 내려쳐버리죠. 어떻게 해야지 막 그 새끼가 더 막 배알이 꼴릴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줄까 막 이러면서 막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돌아가시진 않고요.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러고 있는데 둘째 딸이 돌아옵니다. 딸이 이제 주연이 세연이잖아요. 아버지는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고 둘째 딸이 들어와서 아빠 뭐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이제 최민식이 덮치면서 이제 씬이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어이없는 씬이 하나 나오는데 이 집에 이제 또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경찰들이 막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병헌이 앞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찰들하고 형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한 6명 정도 작살 내면서 들어옵니다. 송 꺾고 막 아우창 날리고 막 무릎팍 발로 차고 막 이러면서 지가 뭔데 미친 새끼가 지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건데. 그래가지고 천호진 아저씨한테 뺨때기 한 대 맞고. 근데 지금 일단 중요한 게 그 새끼 잡는 게 일단 중요하고 지금 둘째 딸은 이 집에 없어. 둘째 딸이 지금 최민식한테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라서 지금 당장 이병헌을 조지는 것보다는 둘째 딸 빨리 찾아야 돼. 최민식 빨리 잡아야 돼.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당장 연행해 가지는 않고요. 화가 너무 나는 게 본격적인 스포일러입니다. 둘째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여서 이불에 싸가지고 그냥 길거리에다 버려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장인어른이 살아있는 게 과연 행운일까 싶은 게 그건 거죠. 딸이 둘 다 죽었어.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병헌 배우가 자꾸 잡았다 놔주고 그 결과가 이제 결국 자기 처제까지 약국 아저씨, 처제 이렇게 두 명은 이병헌 지분이 상당히 높죠. 물론 최민식이 미친 새끼지만 이제 이지랄하고 이제 최민식 새끼가 택시 타고 자수를 해버려. 온몸에 막 피칠갑 하고 인상 정말 개 더러운 상태에서 칼까지 들고 경찰서 앞에서 택시 내려가지고 막 손 흔들면서 나 빨리 잡아가 이러고 있는데 이병헌이 모하비를 몰고 와서 자수하려는 장경철을 납치해갑니다. 이것까지 안 나왔으면은 나는 이 영화를 여러분한테 추천을 안 드렸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 씬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납치를 해서 장경철의 그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 그러니까 이병헌의 약혼녀를 커팅을 할 때 힘들었나 봐. 그래서 단두대를 만들어 놨어. 위에서 이렇게 슉 내려오는 거. 두 번째 희생자를 이제 커팅을 할 때 그걸 사용했거든. 그래서 그 단두대에다가 장경철을 묶어 놓고 둘이 대화를 시작하죠. 장경철이 처음엔 약간 쫄아 보였는데 뒤에 가면 이제 그냥 뭐 실실 웃으면서 뭐 그거 있잖아요. 누가 이긴 것 같아? 네가 이긴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제 지랄 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담배로 일단 지져주고 그 송곳 같은 걸로 얼굴 좀 쑤셔주고 막 이렇게 좀 당하니까 장경철조차도 이만큼 데리고 놀았으면 죽여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해요. 근데 이병헌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네가 가장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고 네가 죽어서도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문고리에다가 줄을 묶은 다음에 그 줄 한쪽을 장경철의 입에 올려줘요. 근데 그 줄이 이렇게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묘하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 문이 열리면 단두대가 떨어져서 장경철의 목이 잘리는 시스템입니다. 네, 최후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안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시고요. 그거 제작하는 것도 힘들었겠다. 근데 딱 보시면은 직관적이에요. 뭐 어렵다는 느낌까지는 안 듭니다. 직관적으로 만들어 놔서 장경철은 단두대에 묶여 있고 위에 칼날이 머리를 칠 수 있게 해놨고 칠 수 있는 그 줄하고 문고리하고 장경철의 입하고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장경철이 이걸 물고 있어요. 줄을. 그거를 놓거나 문이 열리면 단두대가 떨어져요. 이거 결과 알고 보셔도 꽤 괜찮은 영화예요. 그리고 장경철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요. 난 그딴 거 몰라 막 이러면서 죽일 건 빨리 죽여 이 새끼야 막 이래. 그러니까 얘를 죽여봤자 어차피 이병헌이 진 거야. 이제 입에 물려놓고 이제 가는데
최민식이 이병헌이 그냥 집에 가버려 이러고 집에 가버리니까 입에 물린 채로 얘기를 합니다. 나 이거 끝까지 버텨가지고 살아남을 거라고. 내가 무조건 산다. 나는 산다. 나 무조건 이거 버텨서 살아남고 만다. 이러면서 이를 악물고 있어. 근데 돌아서서 걸어가는 이병헌의 뒤로 택시가 하나 들어오고 그 택시에서 사람 3명이 내리고 장경철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엄마, 아빠, 아들. 들어와서 문을 열려고 하겠죠. 문을 열면 단두대가 떨어지고 머리가 잘립니다.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아들이 와서 경철이 있니? 뭐 이러면서 이제 불러. 그러니까 장경철이 여긴 노인네들 여긴 왜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입이 물린 채로 막 문 열지 마! 문 열지 마! 막 이렇게 소리 지른단 말이야. 근데 밖에서 알 리가 있나 그거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문을 계속 잡아당겨요. 부모님이랑 아들이랑. 계속 버티. 이빨 빠질 정도로 버텨요. 이빨이 빠져서 막 피가 날 정도로 버티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식이 문을 열어서 머리가 잘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더한 보복을 하려면 이병헌이 뭐 가족이나 뭐 특히 뭐 장경철 아들이나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이병헌이 그 정도까지는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병헌은 또 이것도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경철의 최후를 이제 듣고 이제 그 유명한 그 씬이 나오죠. 복수를 성공해서 통쾌하면서도 슬프면서도 후련하면서도 뭐 찝찝하면서도 뭐 이런 울면서도 웃는 것 같은 그런 연기 해주세요 이렇게 대본에 써있죠 실제로. 그리고 이병헌은 해내죠.